181쪽에 384번. 일단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을 살짝 해보면, 지난 시간에는 연립 2차 방정식을 배웠는데,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것이 크게 1차와 2차로 묶여있는 형태가 있었고, 2차와 2차가 묶여있는 형태, 그리고 대칭식이라고 부르는 형태, 이렇게 세 종류 정도를 배웠습니다. 얘담아 1차와 2차는 풀이 방법이 딱 한 가지였어. 어떻게 한다? 1차식을 맞아요. 1차식을 정리해서 2차식에 대입한다. 뭐 x는 뭐뭐뭐뭐 이렇게 정리하거나 y는 뭐뭐뭐 정리해가지고 여기다 대입해버리면 항상 풀리는 거였고요. 2차와 2차, 건우야 2차와 2차는 어떻게 풀었죠? 맞아. 2차식 중에서 는 0 꼬리네를 갖다가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인수분해해서 는 0 형태로 만든 다음에 인수분해가 됐다는 건 이게 몇 차 몇 차인 거야? 1차 1차식. 그러면 요 1차식이랑 요 밑에 있는 2차식이랑 요렇게 묶어서 한번 풀어주고요. 또 요 1차식이랑 요 2차식이랑 요렇게 묶어가지고 또 한번 풀어주고요. 그렇게 푸는 게 2차 2차의 기본적인 풀이 방법이었죠. 자, 그 다음에 대칭식. 민치야, 대칭식은 뭐였지? 치환해서 맞아. 근데 어떻게 생긴 식을 우리 대칭식이라고 불렀죠? x 자리에 y를 넣어도 그렇지. x 대신 y 넣고 y 대신 x를 넣어도 전체 식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 식. 이게 대칭식이었고, 대칭식을 만나면 x 플러스 y를 뭐 대문자 a, x 곱하기 y를 대문자 b, 요렇게 치환해가지고 a, b에 대한 식으로 바꿔서 풀어라. 이런 정도를 배웠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384번을 보면은 우선 두 자리 자연수가 등장을 했고요. 그럼 10의 자리 숫자가 있을 거고 1의 자리 숫자가 있을 거니까 우진아 이거를 x랑 y로 잡을게.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숫자 각각을. 그러면 각 자리 숫자의 제곱의 합은 73이다. 식으로 표현하면 뭐죠? 각 자리 숫자의 제곱의 합 그랬지. 그러면 10x가 나와야 될까? 가령 우리한테 뭐 57 이런 숫자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는 이걸 x로 잡은 거고요. 이걸 y로 잡은 거지. 그럼 우진아 이렇게 생긴 숫자의 각 자리 숫자의 제곱의 합 그러면 50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이에요? 5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이죠. 그러면 이거 뭐라고 써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10x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 그치? 이것이 73입니다가 첫 번째 식인 거고요. 그 다음에 10의 자리가 x고 1의 자리가 y인 두 자리 자연수를 식으로 어떻게 표현해? 처음 두 자리 자연수. 그치. 요때 10x가 들어가야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바꾼수. 1의 자리와 10의 자리를 바꾼수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 그렇지.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두 번째 식은 바꾼수와 처음수의 합은 121이죠. 그냥 이렇게 두 개를 더한 게 121이라는 거 아닌가? 그러면 더하면 어떻게 돼? 11는 자, 그럼 딱 보자마자 얼마로 나누고 싶어요? 11로 나누고 싶어요? 그럼 x 플러스 y는 11 이렇게 나왔지. 야, 그러면 이건 그냥 때려 맞춰. 뭐 여기서 뭐 정리해서 대입하고 그럴 거 뭐 있어? 어차피 우리가 찾고 있는 거 자연수잖아. 한 자리 자연수잖아. 한 자리 자연수인데 둘이 더해가지고 11 돼야 되고 제곱해서 더하면 73 나와야 되고 때려 맞출 수 있잖아. 얼마? 8이랑 3? 그치. 정리해서 집어넣고 인수분해하는 게 더 귀찮죠. 8이랑 3이야. 그래서 x가 8이고 y가 3이거나 거꾸로 x가 3이고 y가 8일 텐데 문제에서 50 이상인 두 자리 자연수라고 말했잖아. 그러니까 앞자리가 8이어야 되겠지. 그치? 앞자리가 8. 그래서 요 놈이 되는 거고요. 답을 쓸 때는 처음 두 자리 자연수를 써줘야 되는 거니까 83이라고 써주면 되겠지. 이렇게. 어렵지 않죠?
물론 뭐 이것도 뭐 대칭식이니까 뭐 치환해서 풀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 어차피 한 자리 자연수니까 그냥 집어넣어서 때려 맞추는 게 훨씬 빨라요. 자, 내려갈게요. 85번으로 가서 85번은 자, 예원아 혹시 이 상황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겠니? 일단 마름모를 그려야 되겠지. 마름모. 여기다가 이렇게 마름모를 그려볼게요. 그럼 이 마름모에 두 대각선이 등장을 하니까 요렇게 대각선 하나 긋고 그 다음에 요렇게 대각선 하나 긋을게요. 그러면 마름모니까 두 대각선이 서로 어떻게 만나더라? 그치, 마름모는 대각선이 직교하죠. 90도로 만난다.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10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10이고요. 두 대각선의 길이의 차가 4 루트 5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 대각선을 xy로 잡아도 되지만 반씩만 잡는 게 좀 더 식수역이 편할 것 같아. 여기를 x, 여기를 y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시작을 한다면 우리는 두 개의 식을 얻을 수 있겠지. 첫 번째 식은 뭘까요, 나? 그쵸. 피타고라스의 정리 한번 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대각선의 길이의 차가 4루트 5다 그랬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 그냥 보이는 대로 우리는 x가 y보다 더 크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두 대각선의 길이의 차가 4루트 5다. 이거는 식으로 어떻게 써질까? 뭐라고요? 맞아요? 진짜요? 그렇지. 우리는 지금 대각선의 절반을 xy로 잡은 거니까 2x 빼기 2y가 4루트 5였던 거잖아. 그럼 2로 한번 나눠가지고 2루트 5다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풀이를 해보는데 정석적인 풀이는 이거를 이제 이건 2차식이고 이건 1차식이잖아. 이걸 정리해서 여기다 집어넣고 인수분해하는 게 정석적인 풀이에요. 그죠? 근데 약간 좀 짱구를 굴려보면은 제곱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죠. 제곱해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은 20이잖아. 그죠?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 어떻게 돼요? 2xy가 80. 그쵸? 그러니까 x 곱하기 y가 40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걸 구하면 뭐가 좋으냐면 문제에서 마지막에 대각선의 길이를 각각 구해라 그런 게 아니라 두 대각선의 길이의 합을 구해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xy를 잡았으니까 이 두 대각선의 길이의 합이라는 것은 2x와 2y의 합이니까 2괄호 x 플러스 y가 얼마예요? 이렇게 지금 질문한 거라고. 이걸 물어본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x 플러스 y가 얼마인지만 찾으면 끝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방금 요 xy가 40이라는 걸 찾았다면 얘를 가지고 x 플러스 y 찾으면 돼요. 어떻게?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돼? 슬기야, 얘를 몇 번 더 하고 싶어? 여기다가 두 번 더 하고 싶죠, 그쵸? 왜냐면 여기다 얘를 두 번 더하면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을 만들 수 있거든. 어서 와. 자, 이게 얼마예요? 이걸 두 번 더 했으니까 180. 그렇지,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 그러면 x 플러스 y의 제곱이 180이란 얘기니까 x 플러스 y는 풀마 6루트 5가 되는 건데 당연히 길이니까 마이너스 1이 없고 x 플러스 y는 6루트 5가 되겠죠. 그럼 이 문제의 답은 2배의 x 플러스 y니까 여기다 2배에서 12루트 5가 되겠네. 이렇게 풀면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물론 요거를 그냥 정리해서 위에다 대입해서 풀어도 풀리는데 그건 이제 푸는 과정에서 인수분해를 좀 잘 하셔야 돼요. 루트가 포함되어 있는 식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할 때 몇 루트 5랑 몇 루트 5랑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인수분해를 해서 풀어야 됩니다. 자, 또 182까지 숙제 중에 질문 있나요?
추웠어? 우진이 질문 없어? 이제 다 했어? 응. 자, 그러면 우리 183으로 가볼게요. 183에 부정방정식 보겠습니다. 부정방정식. 연우야, 부정이 뭘까? 부정. 부정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무슨 뜻이 있니, 민채야? 인정해 본다. 그치. 너 이렇게 부정적이야 할 때 그 부정도 있고요. 또 부정에 뭐 있죠? 투부정사. 그래요. 그치. 그것도 있고요. 또 부정이 무슨 뜻이 있어요? 뭐라고? 맞아요. 정해지지 않는다라는 뜻도 있죠. 또 부정에 그것도 있잖아. 아버지의 정. 그쵸. 모정, 부정. 그죠. 부정도 있고. 부정 많은데 그 중에 여기서 나오는 부정은 정해지지 않았다의 부정입니다. 우리 정해지지 않았다 언제 봤었냐면 중학교 때 뭐 이런 거 있죠? 아까 아빠네 물어보니까 이거 많이 까먹었던데. 자, 만약에 이렇게 생긴 연립방정식을 만났어. 그럼 연립방정식을 풀어보세요 하면은 위에다가 곱하기 2 할 거 아니야, 그지? 곱하기 2 하는 순간 4x 플러스 2y는 1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식이랑 요 식이랑 어때요? 100% 똑같은 식이 된다고. 그치? 그러면은 이 위에 줄과 아래 줄을 동시에 만족하는 x, y들의 조합이 많죠. 엄청 많아. 셀 수 없이 많아. 그치? 뭐 분수나 음수 같은 거 다 동원한다면 이걸 만족하면은 아래 것도 무조건 만족하는 거니까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엄청나게 많지.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걸 두 글자로 부정 이렇게 말하죠. 정할 수가 없다.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다. 이걸 두 글자로 부정 이렇게 말했었단 말이에요. 그치? 또 이거 배울 때 같이 배웠던 게 이런 것도 있었죠. x 플러스 2y는 5고 4x 플러스 x 플러스 y는 5고 4x 플러스 2y는 7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슬기야, 이때는 내가 여기다 2배 하면 위에 줄에 있는 식이랑 어때? 좌변은 똑같은데 우변만 다르지. 그러면 이거는 내가 위에 거를 만족하는 x, y들을 찾으면 절대 밑에 거를 만족 못하고, 그죠? 거꾸로 밑에 거를 만족시키는 x, y를 찾으면 절대 위에 걸 만족을 못하죠. 그럼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x, y는 있다 없다? 없지.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해가 없다라고 말하고요. 이거를 두 글자로 불능 이렇게 말하죠. 불가능. 해가 없으니까 해를 찾는 게 불가능. 그래서 부정과 불능 해서 특수한 해를 갖는 연립방정식 이렇게 배웠었단 말이야. 그때 그 부정이에요. 해가 너무 많아서 찾을 수 없다의 부정. 그래서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 때는 방정식의 개수와 미지수의 개수가 같아야지 풀려요, 보통. x, y 2개 찾으려면 식도 2개. x, y, z 3개 찾으려면 식도 3개. 이래야 풀린단 말이야. 근데 부정방정식이란 미지수의 개수는 2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는 경우예요. 예를 들면 뭐 2x 마이너스 y는 2x 플러스 y는 3 뭐 이런 거. 자, 식이 딱 한 개밖에 없어. 그러면 이것도 해가 무수히 많겠죠. 이것도 일종의 부정방정식이야. 근데 여기다 이제 x, y는 자연수 요런 조건을 하나 딱 붙여주면 그때는 해가 확 줄어들죠. 얘들아, 만약에 자연수라는 조건이 붙으면 이걸 만족시키는 해가 뭐가 있을까요? 자연수 중에는 1, 1 한 개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미지수는 2개인데 식은 하나뿐이야. 대신 뒤에다 조건을 하나 붙여가지고 해의 범위를 이렇게 한정해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방정식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배울 부정방정식은 정수 조건이 붙어있는 부정방정식과 실수 조건이 붙어있는 부정방정식 이렇게 두 종류를 배울 겁니다. 자, 먼저 정수 조건이 붙어있는 부정방정식은 이런 꼴로 만들어줘야 풀 수 있어요. 이런 꼴. 1차식과 1차식의 곱은 정수. 요런 모양을 만들어주면 그러면 x, y도 정수니까 이것도 정수고 이것도 정수일 거거든.
그래서 어떤 두 정수의 곱이 정수가 된다. 그래서 이런 꼴을 만들어줘야 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꼴을 만드는 걸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 밑에 있는 이제 예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렇게 생긴 식을 정수 곱하기 정수 꼴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요 마3 있잖아요. 얘는 그냥 절로 보내버려. 우변으로 보내버려. 일단 정수는 어차피 마지막에 우리가 맞춰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정수가 있다면 정수는 우변으로 일단 넘기고 시작합시다. 자, 이렇게 넘겨주세요. 자, 슬기야 자면 안 돼. 자는 거 아니죠? 생각보다 어려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괄호부터 두 개를 쳐줘요. 괄호 두 개를 딱 쳐줘. 이렇게 쳐주고 퍼즐을 맞추듯이 맞춰보는 거야. 자, 우리는 여기다 지금 1차식을 들어가게 만들 거고요. 그거를 곱해가지고 이런 모양이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일단 XY라는 항이 나오려면은 이쪽 괄호에 X, 이쪽 괄호에 Y가 있어야만 하겠죠. 그지? 그래야지 이렇게 곱해져서 XY가 나올 테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Y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Y가 나오려면 Y하고 곱해지는 위치에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이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들어가줘야 이렇게 곱해지면서 마이너스 Y가 나올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제곱이 또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X랑 곱해지는 자리에 마이너스 X가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X랑 곱해지는 자리, 얘가 분배되는 자리, 요 뒷자리에 마이너스 X가 요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만 넣으면 완벽할까요? 요렇게 넣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X도 분배가 일어날 거란 말이야.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곱해지면 뭐가 돼, 슬기야? 플러스 X가 나오잖아. 근데 이 위에 줄에는 지금 플러스 X가 있나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플러스 X가 없어지게 해줘야 돼. 플러스 X가 없어지려면 누가 필요해? 마이너스 X가 필요하지. 그래서 마이너스 X가 하나 생기도록, 자, 마이너스 X가 하나 생기도록 지금 얘랑 만난 게 문제잖아. 그치? 얘랑 만난 게 문제니까 마이너스 X가 생기도록, 그럼 앞에 있는 X가 이렇게 뒤에 곱해져가지고 마이너스 X를 하나 만들도록 이렇게 해주자는 거야. 그쵸? 그렇게 해서 일단 이 문자들이 등장하도록, 일단 상수항은 신경 쓰지 마시고 이 문자들이 등장하도록 이렇게 괄호 두 개를 맞춰줘. 그리고 얘를 이제 전개를 시켜봐. 하나씩 전개시켜. 이렇게 전개를 시켜보면요, 이렇게 되겠죠? XY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그 다음 마이너스 Y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의도대로 여기 마이너스 X 플러스 X 이렇게 지워질 거예요. 이렇게 지워질 거야. 그러면 지금 XY 잘 만들었고 마이너스 Y도 잘 만들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제곱도 잘 만들었어요. 그쵸? 그러면 이 부분은 완벽하게 만들었고 대신 여기 상수항 플러스 1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플러스 1만 넣어주면 이제 이 괄호 두 개랑 이 위에 줄이 똑같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내가 상수항 플러스 1을 하나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당연히 우변에도 같이 넣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를 해주는 순간 이제 이식하고요. 요 괄호 두 개의 곱이 완벽하게 얘는 어떻게 됐어? 똑같아졌어요. 그죠? 플러스 1을 딱 붙이는 순간 요 항과 요 괄호 두 개의 합이 완전히 같아졌어. 그러므로 우변에다가 이제 4를 딱 적어주면 끝났죠. 그러면 괄호 곱하기 괄호가 그 정수 꼴을 만들어진 거예요. 그지? 요런 방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꼴을 만들었으면 그러면 이제 이 정수와 정수를 곱해서 4가 되는 경우를 쭉쭉쭉 써보면 돼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양의 정수라고 조금 더 조건을 줄여준 거야. 자, 양의 정수면 x-1도
0 이상의 정수가 되는 거니까 이거 양의 정수 곱하기 양의 정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곱해서 4가 되는 경우면 얘가 앞에 괄호가 1이고 뒤에 괄호가 4거나 아니면 앞에가 2고 뒤에도 2거나 아니면 앞에가 4고 뒤에가 1이거나 이게 딱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 거지. 그럼 그 세 가지 케이스를 이제 하나씩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부터 연우야 x 빼기 1이 1이야? 그럼 x는 2. 그럼 x가 2라는 거를 여기다 넣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y 빼기 3이 4죠. y는? 오케이. 자, 두 번째 줄은 우진아 x 빼기 1이 2네. x는? x 빼기 1이 2네. x는? x 빼기 1이 2라고요. x는 3. 자, 그럼 x가 3인 거를 요 두 번째 괄호에 넣을게요. 여기 3 들어갔으니까 y 빼기 4죠. y 빼기 4가 2야. y는 6.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은 x 빼기 1이 4예요. x는 5. 그럼 x가 5라는 걸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y 빼기 6이 1이에요. y는? 그치. 자, 이렇게 찾는 거야. 그래서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 꼴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곱해서 그 정수가 되는 경우들을 하나씩 써놓고 x, y들을 따다다다닥 찾아주는 거. 이게 예담아 무슨 조건의 부정방정식이다? 이게 무슨 조건이 붙어있는 부정방정식이에요? 정수 조건. 그치? 정수 조건이 붙어 있을 때는 기억하세요. 이 모양을 기억하세요.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 꼴로 만들어줘야 풀린다. 이게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자, 그럼 또 하나 풀어봅시다. 이 조건이 붙어 있는 거 186쪽으로 잠깐 갈게요. 186쪽에 399번 186쪽에 399번. 자, 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처음에 중근을 갖도록 이라는 조건이 살짝 들어갔지만 당연히 여러분 중근이면은 뭐 쓰란 얘기야? 판별식은 0이다 쓰란 얘기죠. 그죠? 판별식은 0이다 써보시면 그게 이제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 될 거예요. 그럼 방금 배운 모양으로 바꿔가지고 A, B를 찾아봅시다. A, B가 4쌍이 나올 겁니다. 자, 풀어봐. 399번. 일단 그 판별식을 해가지고 AB 플러스 2A 플러스 4B 플러스 1 이렇게 됐었나? 네. 이게 는 0이었죠.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니까 어떻게 하고 시작해? 그지? 1을 일단 넘겼어. 그래서 AB 플러스 2A 플러스 4B. 그리고 여기도 빈칸을 좀 남겨둡시다. 좀 이따 이제 필요한 상수항 하나 넣어줄 거니까. 자, 요 상태에서 이제 괄호를 2개 이렇게 치는 거죠. 요렇게, 그치? 그러면은 이게 A, B니까 어떻게 돼야 돼, 이제? 요 자리가 A. 여기가 B. 그 다음에 이 A가 나오게 해야 되니까 A랑 곱해지는 자리에 2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게 어디죠? B 뒤에, 그치? 여기에 2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4B가 나와야 되니까 B랑 곱해지는 자리에 4가 들어가야 돼, 그치? 그럼 여기가 플러스 4. 그럼 요렇게만 해주면은 사실 얘네 셋은 다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리고 대신 여기에 상수항이 지금 얼마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죠? 플러스 8이라는 상수항까지 포함시키면 얘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럼 내가 여기다가 플러스 8을 해주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주고 공평하게 오른쪽에다도 같이 해주면 된다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 이제 요식하고 요식은 완전히 같은 상태가 됐으니 이것의 곱이 7입니다 라고 쓰면 된다고. 그래서 곱해가지고 7이 되는 정수들을 쫙 써놓고 조합을 찾아보시면 돼요. 곱해서 7 된다 그러면 17, 71, 마일, 마칠, 마칠, 마일 이렇게 네 가지 나오지, 그치? 요 네 가지를 가지고 각각 A, B들의 조합을 따따따딱 써보면 되겠지. 건우야 뭐뭐뭐뭐 나왔어 A, B들의 조합이?
마이너스 3이랑 5 이렇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3이랑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나 나오고 또 마이너스 3도 나와요? 마이너스 3 했잖아 아까.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또 5야? 마이너스 9 마오 마구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이라고 마이너스 3 맞죠? 이렇게 네 조합이 맞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네 개의 조합을 구해놓고 걔네 넷의 곱 A 곱하기 B 구하는 거니까 요거 마이너스 15 요거 마이너스 3 요거는 45 요거는 33 이 네 개 값을 비교해서 그 중에 제일 작은 놈이니까 마이너스 15가 답이다. 그치? 그러니까 네 쌍의 해를 다 찾아가지고 그 중에 골라주는 게 제일 정확한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연우야 무슨 조건의 부정방정식?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었다. 우진아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어떤 모양을 만들어라?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어떤 모양을 만들면 풀린다?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 해봐. 그치, 그런 모양을 만들어야 풀린다.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84쪽에 보시면 이제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입니다.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자, 똑같이 이제 식은 하나밖에 없는데 어서와. 식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실수라는 조건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뭐뭐뭐뭐의 제곱 플러스 뭐뭐뭐뭐의 제곱은 0이다. 이런 꼴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입니다. 이런 식에서 a, b가 실수예요 라는 조건이 추가가 되면 슬기야 이 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떤 실수의 제곱 플러스 어떤 실수의 제곱은 0이다. 184쪽이에요. 무슨 뜻이지 이게? 응? 뭐라고?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0이 안 돼요? 0 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옛날에 막 이런 거 기억 안 나? a-b의 제곱 플러스 b-c의 제곱 플러스 c-a의 제곱은 0이다. 이런 무슨 뜻이었어 이게? 그치? 다 똑같다. a는 b는 c였지. 그 왜 a는 b는 c가 됐느냐? 제곱해서 더한 게 0이면은 각각각이 다 얼마일 때만 성립하는 거야. 얘도 0 and 얘도 0 and 얘도 0일 때만 제곱해서 더한 게 0이 될 수 있다고요. 응?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입니다 하면 이건 어떤 의미예요? 누가? a랑 b가 각각 0일 때만 성립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죠? 왜냐면 제곱을 한다라는 것은 이 놈의 값이 0 이상이다를 보장하는 거고 이 놈의 값도 0 이상이다가 보장되는 거란 말이지. 0 이상인 것들끼리 더해서 0이 돼야 돼. 무조건 0, 0일 수밖에 없는 거라. 그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식을 이런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면 결국 여기서 우리는 이 부분이 0이어야만 하고 동시에 이 부분도 0이어야만 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원래는 하나의 식이었는데 몇 개의 식이 된 거나 마찬가지야? 두 개의 식이 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면 풀린다고요. 그치? 그래서 이런 꼴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방법 1이 이런 모양을 만드는 거고요. 이런 모양만 만들 수 있다면 제일 쉽게 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모양을 도저히 못 만드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양을 만들고 싶어서 막 해봤는데 안 돼. 그럴 때 두 번째 방법을 쓰는 거야. 이런 꼴을 도저히 못 만들겠으면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문자가 실수니까
그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 거지. 그러니까 x에 대해 정리했으면 그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 거니까 그거의 판별식이 0 이상이다로 푸는 거.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완전 제곱식 더하기 완전 제곱식은 0이다. 꼴로 만드는 거. 근데 그게 도저히 안 된다? 그럼 두 번째 방법은 한 문자에 대해 정리하고 판별식이 0 이상이다를 쓰는 거. 이게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특강 2번에 있는 문제부터 시도를 해볼게요. 자, 요 놈은 먼저 방법 1을 한번 시도해 봅시다. 자, 완전 제곱식 두 개로 만들 수 있을까? 얘담아 혹시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여요? 자, 뭐라고 쓰면 될까요? 그렇지, 맞아요. 뭐만 생각하면 끝나냐면 여기 2x제곱 있잖아. 2x제곱이라는 게 x제곱이 두 개란 얘기잖아, 민채야. 그러면 2x제곱을 내가 x제곱 두 개로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쓴다. 이거 이 생각만 하면 끝나요. 그러면 요렇게 세 개가 완전 제곱식 딱 보이죠, 그쵸? 그 다음에 남은 거 얘랑 얘네랑 합치면 또 딱 완전 제곱식 되잖아, 그치? 그럼 두 개의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지니까 이러면 아주 쉽게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위에서 말한 대로 이 앞에 있는 부분도 0이 되면서 and 뒤에 있는 부분도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얼마나 간단해. 여기 x-1이죠. 그죠? x-1. 그리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y는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y는 1 이렇게 간단하게 풀리는 거. 이게 첫 번째 방법이 통했을 때의 실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만들어지면 너무 좋은데 이게 도저히 안 만들어지는 문제도 있어요. 자, 그런 문제 한번 볼게요. 그거 어디 있냐면 바로 다음 페이지에 395번을 한번 봐봐. 185페이지에 395번. 자, 이것도 문제를 딱 보면요. x랑 y, 미지수는 두 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어. 대신 실수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 문제를 딱 읽으면서 아, 요거 실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이구나. 그러면 1차 시도. 자, 이런 꼴을 만드는 걸 시도해 봐야 되겠죠? 요런 꼴을 만들 수 있는가?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서도 2y제곱이니까 이걸 y제곱 두 개로 쪼개자. y제곱 두 개로 이렇게 쪼개봤어. 쪼개봤더니 요렇게는 완전 제곱식이 됐는데 남은 부분이 완전 제곱식이 안 돼. 그치? 뭐 y는 처리할 수 있지만 x가 x제곱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1번 방법으로는 안 돼. 그럼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는 거야. 예원아, 두 번째 방법이 뭐였지? 이 방법이 안 먹혀. 두 번째 방법은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쓰고, 그러니까 얘를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하고 묶었을 거니까 마이너스 2 괄호 y 플러스 2x 그 다음에 2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5는 0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관점을 x, y에 대한 방정식이다가 아니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해 보라는 거지. 그럼 예원아, 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무슨 근을 가져야 돼요? 실근을 가져야 되지. 그러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조건이 뭐예요? 그렇지. 그래서 요 놈이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그럼 요 놈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겠네로 넘어가는 거지. 자, 그럼 판별식 써봅시다. 짝수 공식 써볼게요. 그럼 y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y 제곱 마이너스 2 아니 플러스 2y 플러스 5. 자, 이것이 0 이상이 돼야 돼. 그럼 전개 한번 시켜주면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 마이너스 2y 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게 어떻게 할래? 여기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합시다. 그럼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 되고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죠?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겠죠. 이렇게 음수를 곱했으니까. 근데 딱 보니까 이게 이제 완전 제곱식 모양이 나왔어. 그래서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됐지. 그럼 조금만 생각해봐. 이 식은 우리한테 어떤 정보를 주고 있을까? 민채야, 이 식은 우리한테 어떤 정보를 주고 있어요? y는 1이다. 그렇죠. y가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제곱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0보다 작을 수가 없잖아. 작을래야 작을 수가 없어. 제곱이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게 작다가 불가능하니까 같다가 돼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y-1의 제곱이 0이랑 같아야 돼. y가 1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 식에서 우리는 y 값이 그럼 1이구나. 1 하나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이렇게 y 값이 나왔으니 그거를 다시 여기 요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이 방정식을 풀어내면 x 값도 하나 나오는 거죠. 그쵸?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집어넣으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0이야. 그러니까 요 찾은 값을 여기다가 지금 다시 넣은 겁니다. 이렇게 얘를 집어넣었더니 이런 식이 나왔어. 이것도 완전 제곱식이네. x 마이너스 3의 제곱은 0이네요. 그쵸? 아, 그럼 x 값은 3이구나. 요렇게 xy를 찾을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xy를 곱하면 얼마냐 그랬으니까 답도 3이 되겠습니다. 이게 건우야 제목이 뭐라고? 실수 조건의 무슨 방정식? 부정 방정식.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다. 부정. 그치? 실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 그 중에 두 번째 풀이 방법입니다. 그치? 첫 번째 풀이 방법은 요런 꼴로 만드는 거였고, 요런 꼴로 만들어지면 쉽게 풀리는데, 이런 꼴로 도저히 못 만들겠으면 이렇게 풀어라. 그치? 이게 실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이었어요. 자, 그래서 부정 방정식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185쪽에 연습 문제 중에 396번. 자, 요거 396번 하나 풀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지금 풀었던 거 바로 밑에 있는 396번. 요 문제 답 한번 찾아봅시다. 문제 자체의 틀은 중학교 때도 나왔던 틀이에요.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두 세트를 묶어 놓는 거야. 그러면 우리한테는 일단 식이 4개가 있는 거죠. 그죠? 4개가 있는데 그 4개의 식 중에 어떤 식들을 먼저 뽑아서 풀어야 될까? 어떤 식들을 먼저 써먹어야지 쉽게 풀 수 있을까? 자, 당연히 A나 B가 없는 식을 써야 되겠죠? 그치? 그래서 처음에 출발할 때는 요 놈이랑 요 놈을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푼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이거는 이제 A, B 없는 순수한 X, Y에 대한 연립방정식이니까 요거를 풀면은 X, Y 값들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렇게 해서 나온 X, Y들을 이제 위의 식에다가 집어넣으면은 A 제곱이랑 B 제곱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자, 계산 한번 잘 해보세요. 396번. X, Y 안 나왔어요? X 값이 2개 나왔어? 뭐뭐 나왔어? 그렇지. 자, 이거 1차와 2차니까 고민하지 말고 1차식을 요렇게 정리해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어보면 X 값이 2개 나올 거예요. 얼마라고? 마이너스 2하고 6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X가 마이너스 2일 때 Y는 얼마야? 7, 그렇지. 그러니까 요렇게 한 쌍의 해가 나온 거고, 또 X가 6일 때 Y는 얼마야? 마이너스 9. 요렇게 또 한 쌍 해가 나온 거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해를 여기 이제 나머지 두 식,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식 있잖아요. 요 식이랑 요 식에다가 우리가 찾은 해들을 대입을 해볼 건데, 근데 대입을 해볼 때
대입하기 전에 미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 자, 여기 두 번째 식을 보면 x 플러스 y가 b제곱하고 같다 그랬는데 b가 실수잖아요. b가 실수. b가 실수면 b제곱은 양수겠죠. 적어도 0. 그지? 그러니까 요게 0 이상이다가 보장이 돼야 돼. 다시 말하면 x 플러스 y가 0 이상인 것이 진짜 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찾은 두 쌍의 해 중에 x 플러스 y가 0 이상인 것만 진짜 해로 인정된다고. 그럼 우진아 누가 진짜야? 그치, 요게 진짜라는 거야. 그치? 그럼 얘는 굳이 대입 안 해봐도 괜찮다. 얘는 어차피 b값이 허수로 나올 거기 때문에 문제의 조건에 맞지 않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2,7이라는 값을 요 첫 번째 식에 대입하고 두 번째 식에 대입해서 a제곱과 b제곱을 찾으시면 되겠죠. 그럼 얘를 갖다 여기 첫 번째 식에다 대입하면은 4a제곱 마이너스 49가 마이너스 1이니까 4a제곱이 48, a제곱은 12. 자, a제곱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식에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7은 b제곱. 그러면 그냥 b제곱은 5. 끝났잖아. a제곱 12, b제곱 5, 답은 17 이렇게 풀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걸러내는 과정을 미리 좀 생각해보면 편하겠다. 넘어갈게요. 186쪽으로 가서요. 186쪽에 397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397번은 저 연립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때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문제를 풀어봐라 하면은 많은 친구들이 요렇게 시도할 거예요. 어쨌든 위에 거는 1차식이잖아. 밑에는 2차식이고. 그치?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풀이 방식은 1차식을 정리해서 2차식에 대입하는 거잖아. 그치? 그니까 이거를 뭐 y는 2a-1-x 이렇게 만든 다음에 밑에 있는 식의 y 자리에 여기 자리에 얘를 갖다가 집어넣는, 그러면 이 식 전체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뭘 써서 풀까?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 뭐 써야 돼요, 나? 판별식은 0 이상이다. 그지? 그렇게 푸는 게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풀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대입하려고 하니까 너무 식이 복잡해질 것 같잖아. 뭐 못 풀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풀어도 돼요. 되는데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소개하고 싶어서 그런 문제거든요. 자, 지금 무작정 대입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봐. 이 모양을 잘 보시면은 이 위에 있는 식을요, 제곱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제곱하면 뭐가 좋냐면 좌변이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되니까 얘랑 딱 얼마 차이 나요? 정원아, 딱 얼만큼 차이 나? 요거랑 xy만큼 차이 나죠? 그래서 이 두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xy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편하게 갈 수 있거든. 자, 우변도 제곱해 놓으면 4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요걸 그대로 빼보자 이거야. 이렇게 그대로 빼보면은 xy 빼기 2xy니까 마이너스 xy가 될 거고요.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a제곱, 자, 4a 사라졌고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x 곱하기 y가 a제곱 빼기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자, 그럼 x 플러스 y는 2a 마이너스 1이에요 라고 처음부터 나와 있었고, 방금 우리가 x 곱하기 y가 a제곱 빼기 1이에요 라고 찾은 거잖아. 그지? 그러면 합이랑 곱이 떴잖아. 민채야, 합이랑 곱이 나왔어. 그러면 이걸 우리가 우리한테 익숙한
요렇게 문자를 바꿔가지고 가보면 자 결국 우리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알고 있는 상태니까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쓸 수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죠? 합과 곱 있으면 2차 방정식 쓸 수 있잖아. 연우야 뭐라고 써야 돼? 요런 두 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을 x제곱 괄호 쳤으니까 뭐 있어야 돼? 요즘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에요. 여기 뭐가 있어야 돼? x 있어야지 x. 그 다음 요렇게 생긴 2차 방정식. 그치? 자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사실 그 알파 베타가 이 연립방정식의 두 근 xy였던 거잖아. 근데 이 연립방정식이 실근을 갖습니다. 그랬으니까 이 우리가 잡은 알파 베타도 실근이란 얘기죠. 실근.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이란 말은 없고 두 실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얘한테다가 대고 판별식을 쓰라는 거죠. 그럼 아까 처음 넘겨서 대입하는 것보다는 훨씬 간단하게 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치? 네, 그래서 합과 곱을 찾을 수 있는 모양에서는 합과 곱을 찾은 다음에 푸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판별식 쓰면은 2a-1의 제곱 마이너스 4괄호 a제곱 마이너스 1 이게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우진아 0보다 어때야 될까요? 커야 될까요? 크거나 같아야 될까요? 그죠? 서로 다른이라는 표현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같아도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전개시키면 4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 마이너스 4a제곱 플러스 4 그럼 4a제곱 날라가고요. 그럼 여기 5만 남아있고 4a 넘어가겠네. 그럼 a는 4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릴 거예요. 그럼 얘들아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 a의 최대값 1 맞아요. 1 그치? 그래서 1이 답이다. 이렇게 합과 곱을 뽑을 수 있는 상태에서는 합과 곱을 이용해서 푸는 게 좋다. 자 그럼 그 바로 밑에 있는 398번 요것만 풀고 이제 다음 단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398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 문제 잘 읽어보시면 식 세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A랑 B에 대해서 식 두 개 세워가지고 연립방정식 풀면 되거든요. 해봐. 식 세워봐. 그러면 우선 요 부분, 요 밑변 부분에서 식 하나 나옵니다. 간단하게 요만큼의 길이가 A고 요만큼의 길이가 B인데 둘이 지금 1만큼이 겹쳐 있단 말이죠. 그래서 A랑 B를 더하고 겹치는 길이를 빼면 그게 5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A랑 B를 더하고 겹치는 길이 1을 빼면 5다. 다시 말하면 A 플러스 B가 6이다. 이런 식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B제곱인데 그 B제곱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게 요 색칠된 부분의 넓이인 거잖아. 그래서 B제곱에다가 4분의 1을 곱하면 그것이 A더라. 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A인 건 보이죠? 자 그러면은 얘는 B제곱은 4A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 그러면 하나는 1차식이고 하나는 2차식인데 여러분 여기서 작전을 이렇게 세웁시다. 우리는 B의 값이 궁금한 거예요. B의 값. 그리고 지금 보기들을 보니까 이거 뭐 근해 공식 쓰는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A 값을 먼저 구하면 A 값 구한 다음에 다시 또 집어넣어서 B 값 구하는 게 좀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애초에 B 값이 먼저 나오게 설계를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B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면 되겠지. 그러려면 얘를 B는으로 정리하지 마시고 A는으로 정리해서 출발하면 되겠죠. A는 6-B니까 이 A 자리에다가 6-B를 갖다 넣어줍시다. 그럼 B제곱은 24-4B 넘기면 B제곱 플러스 4B 마이너스 24는 0. 근해 공식 때리면 끝나겠네요. B는
짝수공식하면 마이너스 2 풀마 루트 4 플러스 24. 그쵸? 그럼 2 루트 7이잖아 이거? 2 루트 7. 그리고 b가 음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가운데는 플러스만 남겨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7.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쉬워. 그치? 식만 세울 수 있다면. 자, 부등식으로 넘어가서 188쪽에는 부등식의 기본적인 성질이 나오죠. 그리고 일단 여러분 부등식 단원에서는 실수들만 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생각해보면 당연히 허수가 부등식 단원에 등장하면 이상하죠? 허수는 대소관계 자체가 없는데, 그지? 크다 작다를 말할 수 없잖아. 실수들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자, 이 부등식의 기본 성질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죠. 여러분 다 아는 거. 부등식의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이거 안 까먹으시면 돼요. 자, 나머지는 다 우리 상식선에서 있는 거고, 내려가서 1차 부등식을 풀 때 우리가 뭐 3x-1이 0보다 작아요 이런 부등식을 만나면 이거는 당연히 얘들아 어떻게 풀지? 1을 넘기고 3으로 나눠서 이렇게 풀죠. 그쵸? 당연히 이렇게 푸는데 만약에 얘를 풀어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이거는 x의 범위를 찾고 싶으니까 양변을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뭘로 나눠야 돼? a로 나눠야 되지. 근데 아까 좀 전에 이거 3으로 나눌 때는 고민이 없었는데 a로 나눌 때는 고민이 되죠. 어떤 고민이 돼요? 숫자가 없어서. 그래서 그럼 x가 그냥 a분의 b보다 크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게 고민되는 거야.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는 게 고민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a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a가 0보다 크면 양변을 a로 나눠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쵸? 양수로 나눈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a가 0보다 작으면 이때는 양변을 a로 나누는 건 똑같은데, 그러니까 여기가 x가 되고 여기 a분의 b가 나오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음수로 나눈 거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 이 방향이 이렇게 뒤집혀야 되겠죠. 그치?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헷갈려요. 세 번째 슬기 a가 얼마일 때? 0일 때. 그치? a가 0일 때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자, a가 0일 때가 조금 헷갈립니다. a가 0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식의 모양이 0 곱하기 x가 b보다 커요 이런 모양이 됐죠. 그럼 정원아, 이때는 사실 x는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안 중요해요. x가 1이든 100이든 1000이든 좌변은 계속 얼마야? 0이지. 그럼 이 부등식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결정하는 건 이제 x가 아니라 누구예요? b인 거예요. b가 어떤 숫자냐가 이 부등식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a가 0이 되면 이제 b가 중요해지는데, 만약에 b가 0보다 작다면 어떨까요? 그럼 0 곱하기 x가 어떤 음수보다 큽니다 이렇게 되죠. b가 만약 음수라면. 그럼 슬기야, 이때 이 부등식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x가 얼마인가가 상관이 있나요? 없죠. x에 얼마를 넣어도 무조건 참이죠. 그죠?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이 부등식의 해를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a가 0이면서 b가 음수면 이런 꼴이 되기 때문에 x자리에 어떤 수를 넣어도 무조건 참이야. 그러니까 그때 x값은 모든 실수다 이거죠. 해라는 건 x값을 말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a가 0인데 만약에 b가 0보다 크거나 혹은 0이랑 같은 수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원아, 이럴 때는 어때요? x에다가 내가 뭘 집어넣어도 무조건 거짓말이야. 그치? 뭘 집어넣어도 다 뻥이야. 그러면 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때는 해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잘 고민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고민하면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간단했지만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이렇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케이스를 다 나눠서. 자, 이 내용이 이해가 됐으면 거기 예제 188쪽의 예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x에 대한 부등식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풀 거냐? 우진아, 일단 처음에는 이 항을 어떻게 시키는 게 좋을까? 어쨌든 이건 x에 대한 부등식이잖아. 어떻게 이항시킬까? 맞아. 그러면 이쪽은 a-1 x 되는 거 맞나요? 부등호 그대로 두시고, 자, 이게 넘어가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서 a-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는 무조건이야. 여기까지는 무조건이고, 자, 여기서 이제 양변을 건우야 어떻게 하고 싶어? 뭘로 나누고 싶어? a-로 나누고 싶죠. 그럼 요때부터 이제 케이스가 나눠주는 거야. 그치? 자, 왜냐면 내가 나누려고 하는 그 a-1이 자, 요렇게 된다면 a-1이 양수란 뜻이죠. 그죠? 그럼 이때는 부등호가 방향이 안 뒤집힐 거고, 자, a-1로 나눴을 때 얘가 그냥 요렇게 사라지고 여기 요렇게 a-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x가 자, 부등호 방향 그대로고요. 얼마보다 작다가 돼요? 그렇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되는 거야. a- 지우면 되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 a가 만약에 1보다 작아요. 이때는 얘담아 내가 똑같이 양변을 a-로 나눌 건데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야? 뒤집히는 거지. 그치? 그리고 우변이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은 변해요, 안 변해요? 이건 안 변해. 부등호 방향만 뒤집히는 거야. 그치? 이런 분수가 만들어지는 건 마찬가지니까 요렇게 해서 약분하면 마이너스 1 되는 건 동일한데 부등호 방향만 바뀌는 거죠. 음수로 나눴으니까. 자, 그럼 세 번째로 a가 1일 때 따져봐야 되겠죠? a가 1일 때 a가 1이면 이런 상황이야. 자, 원래 모양으로 보면 자, 이렇게 생긴 부등식이었잖아. a가 1이면 0 곱하기 x 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0 이런 꼴이죠. 뭐 어차피 0이니까 마이너스는 의미 없잖아. 그럼 이런 꼴이란 말이야. 이런 꼴. 그치? 연우야, 이때는 해를 뭐라고 말해야 될까? 맞아요. x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어도 절대로 이거는 참이 될 수가 없지. 0이 0보다 어떻게 작아. 그치? 그래서 x에다 뭘 넣어도 이거는 계속 거짓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해가 없다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89쪽으로 가서 필수예제 1번 볼게요. 자, 필수예제 1번 부등식의 기본 성질 해서 기억에 지금 요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요런 말이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정원이가 봤을 때 이 기억에 있는 이 주장은 참인 것 같아, 거짓인 것 같아? 거짓. 자, 어떤 명제가, 어떤 문장이 거짓이라는 걸 보여주는 제일 확실한 방법이 뭘까, 정원아? 예를 들면 내가 이 교실에 있는 사람은 전부 여자야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이 틀렸어 라는 걸 보여주는 제일 확실한 방법은 뭐예요? 남자애를 한 명 보여주면 되잖아. 봐봐, 얘 남자잖아. 그치? 그럼 만약에 이게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면 이거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예시를 하나 들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A에 뭐 얼마를 넣고 B에다가 얼마를 넣으면 이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 증거를 하나 딱 들이밀면 된다고.
그런 걸 우리는 발예라고 합니다. 발예. 틀렸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 그럼 정원이가 기억이 틀렸어요 라고 주장하려면 A에 얼마, B에 얼마를 넣으면 이게 성립하지 않습니다를 말해주면 되거든. 찾을 수 있겠나요? 혹시 찾은 사람 있나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숫자를 수백 개를 넣어봐도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왜? 이 말은 참이거든요. 발례가 있을 수가 없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치? 그럼 얘가 맞는 말인 걸 어떻게 확인하냐? 봐봐. 우리가 알고 있는 원칙으로 확인하면 돼요. 지금 A가 B보다 작잖아. 그럼 이거를 양변을 A, B로 나누는 거예요. 자, A, B라는 숫자가 지금 양수인 거 확실하죠? A도 양수고 B도 양수니까 A 곱하기 B도 양수일 거 아니야. 그럼 양수로 양변을 나누면 부등호 방향 안 뒤집힐 거죠? 그죠? 그럼 양변을 A, B로 나누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도 A, B로 나누고 여기도 A, B로 나누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서는 A 지워지고 여기서는 B 지워지는 거니까 B분의 1보다 A분의 1이 더 크다. 이게 성립하는 거죠. 그죠? 항상 그렇다고요. 항상. 그지? 문자를 가지고 증명이 됐으니까. 그럼 기억은 맞는 거야. 응? 맞다라는 걸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니은. 니은은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도 많이 해봤던 겁니다. 자, 이 C-2A라는 식을 2A 플러스 C로 봐주시면 조금 더 만들기 편해요. 자, 순서만 좀 바꿔가지고 요렇게 만들어 보면 이 식을 이렇게 변신을 시킬 거야. 얘를 이렇게 바꿀 거야. 그러면 얘다마 이 식의 양변에다가 두 가지 작업을 해주면 되거든요. 일단 양변에 곱하기 얼마를 할까요? 요 모양으로 만들고 싶으면. 그치.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한 번씩 해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양변에 더하기 뭘 할까요? 더하기 C를 한 번씩 해줄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면 이 식은 요 모양으로 딱 변하겠지. 그죠? 근데 그 두 개의 단계 중에 마이너스 2를 곱하는 요 단계에서 부등호가 어떻게 됐을까?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왼쪽을 보고 있던 부등호가 오른쪽을 보는 걸로 바뀌는 게 맞는 거지. 그치? 그러면 니은도 맞는 거지요. 자, 세 번째 디귿으로 가서 디귿. 자, 디귿은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도 아까 전에 기억과 같은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 봐봐. 요렇게 생긴 식을 지금 요렇게 만들었어요 라는 것은 이 식의 양변을 슬기야 어떻게 해준 걸까요? 그렇지. 맞아요. 나누기 C제곱을 해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나누기 C제곱. 그치? 근데 C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C제곱은 양수라는 게 보장되는 거지. 0일 수도 없어요. C가 0이면 이거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성립한다는 거는 0은 아니란 얘기고 C제곱, 제곱이 붙었으니까 이건 무조건 양수예요. 그러면 양수로 양변을 나눴으면 부등호를 뒤집어야 돼? 안 뒤집어야 돼? 안 뒤집었어야지.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 부등호 방향이? 뒤집혀 있잖아요. 그럼 디귿은 틀린 거죠. 그쵸? 네. 이런 식으로 부등식의 성질을 활용해서 이게 맞다 틀리다를 판단을 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까 말해줬던 발례를 찾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고 틀렸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하나라도 내가 찾으면 그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죠? 자, 내려가서 2번 문제까지만 풀고 오늘 마칠게요. 자, x에 대한 부등식이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생긴 부등식이 있어. 우리 민채가 이걸 푼다면 처음 출발을 어떻게 할까, 민채야? 그쵸. 일단 x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묶어가지고 쓰면은 4-a제곱 x 이렇게 될 거고
부등호 그대로 두고 여기 2-a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어떻게 할까? 양변을 맞아요. 4-a제곱으로 양변을 나눌 겁니다. 양변을 나누기 4-a제곱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좌변은 x만 남을 거고 우변은 4-a제곱으로 나눈다는 얘기는 인수분해 해가지고 쓰면은 2 플러스 a, 2 마이너스 a로 나눈다는 얘기지. 그죠? 그리고 분자에 요게 있었고요. 자, 여기 이제 부등호가 들어갈 텐데 우리가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것만 봐가지고는 요 부등호가 방향이 어떨지 잘 모르겠지. 그치? 왜냐면 이 4-a제곱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나는 모르니까. 그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부등식의 해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말했어요. 그치? 그러니까 요 부등식이 결국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요때 요 부등호 방향이 얘랑 어떤 방향이어야 돼? 이거 똑같은 방향이 돼야지. 여기서 만약에 부등호가 뒤집혀 있으면은 이게 바뀔 일이 없거든요, 이제. 그쵸? 따라서 요 부등호의 방향은 요거랑 똑같이 요렇게 돼 있었어야 돼, 이렇게. 그치?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하나 있죠? 방금 양변을 4-a제곱으로 나눴잖아. 그치? 근데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네요. 그죠? 바뀌었다라는 건 우리가 방금 나눈 이 4-a제곱은 무슨 수였다는 거야? 음수였다는 거지. 그치? 얘가 음수였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답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는 한 가지 알았으니까 알고 갑시다. 얻어놓고 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식하고 똑같은 식이 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요쪽에 있는 이 분수가 결국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런 뜻이지. 그치? 응. 그러면 이 분수를 보니까 2-a는 한번 약분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약분할 수 있으니까 결론은 그러면 이 둘이 같아야 되니까 2 플러스 a 분의 1이 마이너스 1인 거지요. 그럼 2 플러스 a 곱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가 되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뭐 걸릴 거 없이 답이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답을 찾은 다음에 그냥 확인의 의미로 여기다가 한번 넣어본다라고 생각하면 이 밑줄 그은 부분 음수 나오죠. 그쵸? 그러면 맞게 풀었나 보다. 그치?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풀어갔을 때 막 a 값이 2개 나올 수 있거든요. a 값이 2개 나오면 그 중에 얘를 만족하는 것만 진짜 답으로 고르라는 거지. 근데 지금은 저거 하나밖에 안 나왔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니까 얘가 답이 된다. a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개념 원리는 189까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RPM은 95부터 97까지 95부터 97까지가 여기까지가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개념 원리에 실력업 문제들 2개 있을 거예요. 그거는 풀이 올려놨으니까 숙제하다가 막히면 참고하시고요. 우리 화요일까지는 숙제를 다 월요일 밤까지는 숙제를 다 끝내서 올려주시고